1914년 6월 28일 사하에보의 한 거리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30일 뒤 유럽은 지옥으로 변했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맞서는 복잡한 동맹의 그물망 속에서 단 하나의 불꽃이 세계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세대가 태어난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 소식은 제국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미 복잡한 동맹 관계로 얽혀 있었죠. 한쪽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국 협상이, 다른 한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약고와도 같았던 유럽은 단 하나의 불씨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바로 사라예보에서 튀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굴욕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제국은 선전포고를 선언했고 동맹 관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자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싸운다는 것은 곧 프랑스와의 전쟁을 의미했죠.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슐리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린 뒤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침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던 영국이 즉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로써 불과 몇 주 만에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 전쟁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광을 꿈꾸며 자원 입대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흙, 시체, 그리고 참호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1914년 8월 독일군은 벨기에로 진격했습니다. 요새 도시 리에주는 예상보다 강력한 저항을 보였고 이는 독일의 계획에 치명적인 지연을 가져왔죠. 독일군은 벨기에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고 이 소식은 연합국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며 세계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 루트를 잘못 예측한 채 자신들의 17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독일 영토로 곧바로 공격을 감행했지만 국경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후퇴해야 했죠. 영국 원정군은 몽스에서 독일군과 처음 맞붙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군은 프랑스군과 함께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연합군은 파리에서 불과 60km 떨어진 마른 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독일군은 파리 입성이 눈앞에 있었지만 마른 전투에서 연합군은 필사적인 반격을 펼쳤습니다. 양측 25만 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독일군은 물러섰죠. 이 전투로 슐리펜 계획은 좌절되었고 서부 전선은 끝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우회하기 위해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바다를 향한 질주라 불린 이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전선은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긴 참호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참호전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헬리골란드 만해전에서 독일 순양함 3척을 침몰시키며 승리를 거뒀죠.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해상 봉쇄를 가했습니다. 1915년 바다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함대를 동원해 독일을 봉쇄했습니다. 식량과 자원이 바닥난 독일은 잠수함, 즉 유보트로 맞섰죠. 그해 5월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가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1198명이 사망했고 그중 128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여론을 독일에 강하게 등 돌리게 만들었죠. 같은 해 독일군은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초록빛 염소가스 구름이 바람을 타고 참호를 덮쳤고 병사들은 질식하며 쓰러졌습니다. 인류는 이제 화학전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9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마수리아 호수 전투에서도 대패했죠. 러시아군의 손실은 6주 만에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중앙 동맹국 측에 가담했습니다. 연합군은 오스만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위해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감행했지만 터키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작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이 큰 희생을 치렀고 그들의 용기는 오늘날까지 ANGAC 정신이유로 기억되고 있죠. 1916년 독일군은 프랑스의 상징 도시 베르댕을 공격했습니다. 팔케바인 장군은 프랑스를 피로 죽게 만들겠다고 말했죠. 이 전투는 무려 10개월 동안 이어졌고 양측에서 7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 장군 페탱의 말처럼 베르댕은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같은 해 여름, 영국과 프랑스는 솜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영국군 사상자 5만 7천 명,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기관총 앞에서 인간의 몸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그나마 이 전투에서 인류 최초의 탱크가 투입되었지만 고장과 느린 속도 탓에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언젠가는 독일이 먼저 지쳐 쓰러질 것이다. 1917년 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하며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결국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죠. 같은 해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차르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캐나다군이 비밀이지를 점령하며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프랑스군은 니벨 장군의 무모한 공세로 사기가 붕괴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전투를 거부했고 니벨은 해임되어 베르댕의 영웅 페탱 장군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해 여름, 영국군은 메신 능선에서 적진 아래 묻어둔 19개의 거대한 폭약을 폭파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대지가 뒤집히며 역대 최대의 인공 폭발이 일어났죠. 하지만 서부 전선의 결정적 돌파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파스샹딸 전투라 불린 제3차 이프르 전투에서 병사들은 진흙 바닷속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3달 만에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진 TEE 로렌스가 아랍 반군을 지원하며 아카바 항구를 점령했고 이후 영국군 앨런비 장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400년간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1918년 전쟁의 마지막 해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독일은 서부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은 봄 공세를 개시해 초반에는 놀라운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이 늘어나고 병사들이 지쳐가면서 공세는 점차 힘을 잃었죠. 그 사이 연합군의 100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신선한 병력과 보급품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미행 전투에서 연합군은 하루 만에 을마일을 전진했고 루덴도르프는 그날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 불렀습니다.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차례로 항복했고 마침내 19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 독일은 휴전에 서명했습니다. 4년간의 사륙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950만 명의 군인과 700만 명의 민간인을 앗아갔습니다. 유럽의 제국들은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1919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평화회의는 독일의 가혹한 배상과 전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불만은 훗날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었죠. 중동에서 유럽 열강이 자의적으로 그은 국경선은 지금까지도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참호 속의 지옥을 경험한 세대는 자신들을 잃어버린 세대라 불렀습니다. 이 전쟁은 기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탱크, 항공기, 잠수함, 독가스. 인류는 과학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 전쟁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참정권, 국제연맹의 탄생과 세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도, 비극 속에서도 인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결국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입니다.